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오나라의 손무가 편찬한 병법서입니다. 무경 7서의 하나로 전략 전술의 법칙과 준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의 전쟁 체험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간결한 명문으로 유명합니다. 총 13편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은 손무가 2500년 전 편찬한 병법서를 현대시대에 비추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그 손자병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먹구구는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긍정의 회로를 돌리며 일을 대충 시작합니다. 손자는 도천지장법이라는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오사라고 합니다. 도천지장법은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 기후와 기상, 지리적 이점, 지도자의 능력, 제도와 질서 등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욕심이 나서 덜컥 일을 벌였다가 잘못된다면 우리도 죽고 회사도 죽고 가게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비단 전쟁이나 사업을 결심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을 측정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부전승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전승은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싸움을 포기할 때 부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전승은 그냥 운이 좋아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해서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전승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낼 정도로 내 힘이 막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전승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나 싸울 준비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보다 10배 부자는 시기하며 100배 부자는 두려워하며 1000배 부자면 고용당하고 10,000배 부자면 노예가 된다. 세 번째,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과 나를 아는 지식 정도는 단지 위태하지 않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적과 나를 아는 지식만으로 100번 싸워 매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아는 것에 더해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꾀로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하나의 경우를 착안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은 알지만 나를 모를 때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과소평가해서 자만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 총수들은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하수는 박수를 좋아한다. 무림의 고수들의 싸움에는 박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승부를 끝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슬아슬한 승부를 관람할 때 손에 땀을 쥐고 목청 터지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중수나 하수들은 그 함성 소리에 힘을 얻어 가끔 초인적인 힘을 내기도 해서 경기에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이런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승부의 세계에서 박수는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좋아하면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매일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5번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 1. 현재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2. 실적 통계에 대해 논의한다. 3.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한다. 4.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5. 새로운 목표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주먹구구식 수완을 발휘하거나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치밀하게 따져보고 성공할 것인가를 예측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사업가와 작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고명환씨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위에 설명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묻고 답하고 실천하여 메밀꽃 피었습니다 라는 메밀국수집을 현재 연매출 10억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벌고 있다고 합니다. 6번째, 위대한 기업에서 행복한 기업으로.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며 흐뭇해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입니다. 한 기업의 총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는 기업을 보면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자포스의 CEO였던 토니 셰이는 결국에는 행복한 기업이 돈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자포스는 미국 온라인 신발 및 의류 소매업체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회사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었고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7번째,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다. 기세가 강하면 박힌 돌도 떠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기세는 등등할수록 좋고 절도가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검도 선수가 하는 집단 배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집단을 배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와 절묘한 타이밍이 요구됩니다. 유능한 경영자는 매사에 타이밍을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결정 10가지 중 8가지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특히 경영자는 타이밍에 귀재가 되어야 합니다. 촉각을 세우고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연설을 해야 할지, 언제 회의를 끝내야 할지,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언제 직원을 칭찬해야 할지, 언제 혼내야 할지 이러한 타이밍을 정확히 집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사람이 유능한 경영자입니다. 그래야 조직원들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신이 난다는 것은 기세가 높다는 말입니다. 경영자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의 기세를 높이느냐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일이 좋아서 미칠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거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CEO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500년 전 오나라의 손무가 편찬한 병법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 몇 가지만 현대 시대에 비추어 소개해드렸습니다. 병법에서는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승리는 내가 다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